안녕하십니까. 하늘다리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근처에 많이 있는 근생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생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용상의 문제로 불법 건축물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건축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조금 발췌해봤는데, 좀 찾아봤는데, 서치해봤는데, 우리나라는 1913년,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 규칙? 일본 애들이 만든 조선 시가지 계획령? 이런 취지, 이게 토대가 돼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미군 군정이 미군 군정에서 그 이후로 박정희 정권 넘어오면서 1964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모텔에서 수정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다음부터 일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케이스인데, 건축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법 취지인데, 왜 근생주택이 불법이냐, 요거에서 조금 저는 물음표가 있어서, 근데 저도 정확히 답은 안 나왔어요. 용도상의 문제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반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거나, 아니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지, 용도 변경하면 되지 않냐. 근데 용도 변경이 안 돼요. Nope.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근생주택은 다른 법에 저촉이 돼요. 주차장도 그렇고 건축법 허가상에도 문제가 돼서 법 개정 아니면 양생을 해주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도를 원래 취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 원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취득세가 일반 주택보다는 비싸죠. 상가 개념이기 때문에. 근생주택 마찬가지야.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취득세를 매겨요. 하지만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세 포함 안 돼요. 오피스텔이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건축할 때부터 허가사항이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 결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오피스텔인데, 근생주택도 근린생활시설 그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 그대로만 쓴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맞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청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진 않았어요. 좀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이 영상도 찍을 때 조금 많이 고민했던 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이러진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고민 때문에 찍게 된 건데, 사실은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이 불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되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생주택은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는 불법적인 부분을 원상복구해야지만 된다는
뭐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떠들기 때문에 진짜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가 원상복구가? 건축 설계 도면 그대로라면 원상복구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거주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근린생활 근생주택을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좀 다양해요. 업무 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 외에 다른 시설군 용도로 허가를 맡은 거죠. 그래놓고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그렇지 않다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 사용하는 게 불법이고 아니고 가태료가 나오고 원상복구 막 이런 부분이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댓글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의견을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근린생활시설, 근생주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근생주택 요즘에 사무실, 뭐 TM 사무실, 뭐 비대면 사업 많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런 유튜브 촬영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을 쓴다면, 주택이 아닌 다른 원래 용도 그대로 쓴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근생주택을 좀 매입을 할까. 근생주택의 매력은 이제 저렴하다는 거, 싸다는 이유인데,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고 위반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판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잘 사용한다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고민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